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올 초 포항제철소 직원이 부두 하역 기중기를 점검하던 중 설비에 몸이 끼어 숨졌지만 포스코는 당초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혀 산재 은폐 의혹을 낳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당시 부실하게 초동 수사를 했고 포스코의 주장대로 개인 질병사로 본부에 보고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부두 하역기 점검 도중 숨진 포항제철소 김모 씨 산재 은폐 의혹 사건은 애초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초동 조사에서 비롯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고 접수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해 사고 원인에 대한 어떤 정황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포스코가 작성한 자체 사고 경위서에 의존하게 됐다는 겁니다. 비상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었더라면 이보단 좀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본부에 올린 동향보고서에 포스코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질병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섣불리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의원은 특히 사고 장소가 평소에도 산재 위험이 큰 곳임에도 포항지청이 산재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지 않은 건 그동안 포스코에 대한 산재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랩이라는 장소를 기계로 맞물려 돌아가는 위험 장소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어야 했고 또 초동 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섣불리 개인 질병이라고 언급한 사측의 주장 그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충분히 사고사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는 사망자가 발견된 그랩이라는 공간 자체가 협작의 위험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유족들에게 심장마비라고 좀 알렸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당시 경찰을 통해 개인 질병이 사망 원인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밝혀 초동조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경찰의 유선으로 확인했던 경찰의 의견을 갖다가 적시를 했던 겁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산재 은폐 의혹과 포스코의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해 검찰 지휘를 받아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재 은폐 부분은 참고인 7명을 포함해가지고 좀 조사를 진행해가지고 수사지 2차례 수사지를 좀 올렸고요. 한편 이번 사고를 함께 조사한 경찰은 기중기를 잘못 작동해 선배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인턴 직원 송모 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포스코의 안전 책임자에 대해선 노동부 조사 결과와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검찰 지휘에 따라 불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기획뉴스 글로벌 스타트업 중심의 가다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좁은 시야, 단기간 실적 위주의 지원 같은 외국보다는 주로 우리가 가진 한계들이 장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도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 혁신센터 KIC가 운영하는 미국 진출 프로그램입니다. 기술력이 검증된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특허 분쟁 해결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투자 연결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적 관계가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네트워킹은 핵심 중의 핵심. 우선 네트워킹. 미국 내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가속화가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참가업체들은 국내 창업 지원센터 등 창업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별성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어 자체로 엑셀러레이터, 같이 저희와 달려주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기술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취약한 마케팅 쪽에서도 달려주기를 원하는 저희의 그런 특정 부분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KIC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 쪽보다는 비즈니스,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마케팅 관련된 그런 내용들 관련된 분들을 소개시켜 주니까 그거야말로 뭐 엄청난.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업이 많고 정부 지원은 단발성이 대부분. 단 한 번의 시도로 글로벌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좁은 시각과 성과 유지의 지원, 규제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이게 예산을 쓰고 난 거에 대한 성과 또는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 자꾸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접근을 자꾸 무테두리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대구 기업이 이게 되게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면은 그 지원 자체 토탈 베이스를 보면 되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세분하다 보니까 필요한 쪽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거점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단발성 예산 지원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진출을 돕는 시스템으로 대폭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리콘밸리와 이곳 워싱턴 DC,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뒤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지원과 자율성 보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R&D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은 과연 이런 실패에 느긋한지, 단기간의 성과를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와 구미 대부분 기업이 오는 4분기 경기를 더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2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 4,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 지수가 제조업 61, 건설업 60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7포인트와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역 업체 60곳을 대상으로 한 구미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경기 전망 지수가 55로 3분기보다 2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이후 경북에서 발견된 27건의 멧돼지 폐사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문경이 7건, 예천 4건, 안동 3건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도내 멧돼지 개체 수를 4만 8천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검찰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대구 서부지청 소속 한 검사는 2014년 품위 손상으로 해임 처분을, 대구 고검 검사 3명은 품위 손상, 향응 수수 등으로 각각 면직과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서부지청 소속 4급 검찰 공무원은 금품 수수로 파면 조치를 당했고 대구 보호관찰소 5급 공무원은 품위 손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